나와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빨리 가죠. 네, 정말 빨리 가네요. 네. 경선 연기 논란 이거 계속됐으면 좋겠죠, 최영두 의원님? 저는 여야가 경선 날짜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 뭐 이메일 하나 보니까 뉴욕의 미래 누구인가 이래서 뉴욕 시장 선거 예비 거기 선거를 뜨겁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똑같이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이 그렇게 하면 이른바 역선택 논란도 없고 우리 뭐 전당대회나 또 민주당 전당대회 때마다 등장하는 역선택 논란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한 곳을 택해서 네.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유불리를 떠나서 차라리 이 시기에 여야가 지금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저 전당대회를 똑같은 일정을 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 코커스를 네. 아이오와 코커스에 1월 초에 시작해서 두 번째는 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보스턴 위에 어디죠? 그게 갑자기 안 나네. 거기서 하고 UMC가 해서 뉴햄프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가거든요. 미국도 오랫동안 하면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어차피 많은 부분 여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론조사를 오픈 프라이머리 비슷하게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정치하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건 뭐 미국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약간 다릅니다. 예. 그 코커스는 당원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예. 프라이머리도 클로스드 프라이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합되어 있는 건데 뭐 실제 사실 이제 미국은 정당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뭐 앞서 상황에서 굳이 이걸 연기하는 게 뭔가 싶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가 사실은 이전에 한번 여야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구조를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야 경선을 따로따로 이렇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관리해서 하면은 훨씬 그 비용이라든가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한번 내가 땅에서 이런 이야기가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유불리를 떠나서 한 번쯤 지사 유불리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가냐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경선 얘기를 좀 더 안 하는가 보죠. 바로 넘어가시네요. 네. 아니, 국민의힘 물어볼 게 더 많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또 여기서 뭐리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디죠? 이 지금 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 네,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위하고 이 뭐 선출직들 면죄부 주고 심판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 민주당이 했으니까 해야 될 거 그거는 뭐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게 무슨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다 냈고 오히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솔선수범을 했으니까 계속 솔선했으면 좋겠다. 오늘 비례대표 두 분이 끝내 탈당을 안 하니까 윤미영 양의원 두 의원 제명했어요, 민주당이. 제명했다는 게 이게 봐주는 거죠. 비례대표 순위가 쭉 있는데 민주당을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당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주당 의원을 했으면은 최 의원님 말씀에 이거 정말 다른 비례대표 선거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의원들 2명 제명시키는 게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이 책임이 그만큼 무거운 그럼 것이고. 야당은 책임이 없나요? 야당은 하겠다고 아닙니까? 우리는 더 강한 것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는 좀 더 강한 좀 더 엄밀한 조사 방법을 하자.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벌써 중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방법을 승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비례대표조차도 탈당 거부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좀 여당답게 항상 뭐 여당은 안 되면 야당 끌어들이고 하는데 야당도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고 최영두. 네네. 전수조사 해야죠. 전수해야죠. 네. 하고 이보다 더 강한 조사자 묻고 따블로 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더블로 안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 지금 민주당이 더 세게 나가면은 이제 야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좀 주도권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다가 말다가 이게 뭐 처음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조사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중진들도 딱 지금 반발하고 아주 난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도 특이의혹 빨리 조사해서 과감하게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네. 보수 언론에서 계속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으로 직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렇죠. 뭐 언론 보도만 저도 보고 있는 셈인데 최재형 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건 뭐 누구나 우리 뭐
박 의원님 나 기대 안 하시겠지만 네. 아니 뭐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고 이분이 살아온 삶이라든가 또 국민의 감사원 기대까지는 잘 몰라도 언론의 기대는 진짜 큽니다. 아니 국민의 기대가 있죠. 언론의 기대가 언론이 커요? 언론이 언론의 기대, 보수 언론의 기대. 언론이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 언론이라는 것도 사실을 반영하는 그 기사화한다 본다면은 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야 이런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그 경제성 평가 무슨 조작 관련된 무슨 감사와 관련한 보여주던 태도라든가 네. 또 실제로 그 강직한 업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가 있는 게 사실 특히나 그분이 그 해군 대한해협 전투인가요? 해전에 첫 승리했던 분의 자제분으로서 그런 선행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건데 최종 선택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죠.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사정기관의 수장이 바로 대선 후보로 출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감사원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건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감사원장께서 무슨 명분이 있어야겠죠. 말씀이 있어야 될 그렇죠. 테고.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이제 중요한 헌법적인 지금 헌법이 상당히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태라는 판단이 있었다든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당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당 내부에 또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희룡 지사라든가 또 유승민 대표 또 또 우리 김태호 전 지사 또 새롭게 지금 하태경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홍준표 의원도 곧 들어오실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있죠. 황교안 전 총리도 계시고 있습니다. 있어서 할 텐데 지금 이제 국민적 기대가 뭐냐면 정권을 바꿔서 좀 한번 따라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국민적인 어떤 열망으로 여망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도 있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군 떠오르고 있죠. 민주당 역시도 지금 다양한 후보들이 다 나와서 국민적인 신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나올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최재형 원장 자격이 있다. 아니 그 서슬푸른 권력 아래서 감사의 원칙을 지켰고 또 감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해도 많지 않았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서슬퍼런 정권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무서워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털고 하는 거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 턴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었죠. 아니죠. 윤석열 총장도 지금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또 파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지난 주말부터요. 윤석열 엑스파일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여당에서의 관심보다 야당에서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최영도 의원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게 자꾸 이걸 두고서 커지니까 당사자가 이제 오늘 나섰지 않습니까? 난 그 문제는 정정당당하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메시지를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정리가 되겠죠. 이게 이 정도 사실은 어제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정도 엑스파일이 남아있었다면 온전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 2년간. 그리고 윤 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윤 총장은 지난 정부 때도 사실은 크게 미운들 박혀갖고 여러 가지로 참 검증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죠. 그런데 지금 워낙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라든가 이런 지지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어떤 뉴스도 함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요. 현재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엑스파일 문제는 검찰총장에서 봐준 게 아니라 지난번에 탈탈 다 틀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전 5패 했지 않습니까? 5전 5패 다 털고 하다가. 그런데 상당히 국민들이 이런 식의 엑스파일이 뭐니 이야기하는 자체를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엑스파일 거기 두 사람. 일이고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금방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 원칙을 하긴 했고 당명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상단이 이제 양측에서 성일종 의원을 단장을 하고 국민의당은 근원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 정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안철수 대표의 페이스북
언급이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양당의 통합은 기싸움도 지분 싸움도 아니다. 예,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명 문제가 조금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연치 않게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다 국민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이번에는 정권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그 공동의 큰 분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한 것은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정당의 폐해, 정당이 보여준 모습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정당 아닌 당 이럴 수도 없잖아요.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로서 정당의 이름을 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시너지가 좀 날까요? 관심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시너지가 있겠죠. 우선에 지금 국민의 당도 의원수가 있고 지금 어쨌든 기호 4번 아닙니까? 기호 4번이죠. 국민의당이. 네. 3번이 정의당이고. 네. 네네. 하여튼 2번하고 4번하고 당이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있겠죠. 특히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기대. 지난번 사실 그 기대 때문에 그게 합쳐지면서 네.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하고 이렇게 합당 얘기 왜 안 나오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것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의 그 구조에 보면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이제 3대3으로 구성해서 하는 건데 네. 항상 여기에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을 네. 야당 취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야당 몫으로 2대1을 줘버리니까. 열린민주당이 야당이긴 하잖아요. 당이. 다른 당이긴 하잖아요. 집권 여당은 아니죠. 네. 같이 합당해서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최가박당 지금까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이니의